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김 회장의 그 저축기술 노하우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다면, 이번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김 회장님이 박들에게 전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가 뭘까요? 김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금 자산과 실물 자산의 흐름을 모르면 절대로 부자 되기가 어렵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따라서 계속 상승한다는 것이죠. 현금 자산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통화량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시점에 1억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화폐 가치가 더 높습니까? 10년 전이 높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저축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축을 길게 가버리면 그만큼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축을 통해서 반드시 기회비용이 창출되가 투자로 가지 않으면 부자 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요.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아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결국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산을 증가시키고 늘리는 건 뭡니까? 투자라는 것이죠. 투자는 바로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는 금이든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만이 진정하게 돈이 쌓인다는 것이죠. 왜 집값이 80년대에는 24평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4평짜리 아파트가 서울권에 보통 한 3억 정도가 되는지, 그건 바로 뭐냐면 그만큼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거꾸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돈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단순히 그냥 금고에다만 집어넣고 10년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10년에 가면 아마 5천만 원의 가치도 안 되는 돈으로 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되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불리는 힘의 원천에서 이 투자를 모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저축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인플레이션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금리는 2%인데 물가 상승률이 5%라고 그러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마이너스 3% 금리로. 그래 결국은 금리를 활용한 저축 상품 자체를 너무 길게 가버리면 결국 실물 자산 자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 인생이 그런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저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저축은요, 내가 적정수, 예를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을 모으겠다. 딱 수익률을 확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 투자는 1,000만 원을 모으는 동안에 거꾸로 수익률이 확정되기가 어렵죠. 왜?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1998년도 IMF 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실물 자산은 거꾸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가지만, 상승할 거로 우리가 전제로 보고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취약한 삭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저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 환율, 금리라고 하는 6가지 경제 변수 중에서 이 저축과 가장 민첩한 상품이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 왜냐하면 채권만큼, 국채만큼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따라가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자 자산을 투자했는데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저축으로 인한 현금이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 수익률을 확정하는 것이고, 언제? 가입 시점에 확정하는 거죠. 투자는요, 파는 시점에 수익률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투자 자체를 할 때 굉장히 실물자 투자하는 게 좋다. 하지만 반드시 리스크를 준비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박대리 너는 반드시 저축과 병행을 해라 라는 얘기를 반드시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저축 투자 노하우 중에서 5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그냥 돈 버는 즉시 그냥 실물자산만 계속 투자해버렸다면 그런 수익이 나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결국 손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원금 손실 자체가 저축은 없죠. 하지만 투자는 잘못 투자했을 때에는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요, 80%의 그 성공과 20%의 실패가 같이 따라간다면 부자는 반드시 80%의 성공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 회장님은 너는 과감하게 투자해라. 과감하게 투자라고 박대리에게 조언을 했고, 박대리는 대범하게 열심히 해서 돈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정이죠. 열정. 박대리의 그 열정이 없었다면, 박대리의 그 실천 전략이 없었다면 오늘날 박 사장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축과 투자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차이를 통해서 어느 것이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채권, 부동산, 유가압력, 금융, 경제 변수를 이제 제가 좀 지나고 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과연 이 박대리가 김 회장님한테 들으면서 이 돈을 버는 이런 마인드가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박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